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흉원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얼마나 위험하기도 하고 또 잘 다뤄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많이들 알고 또 많이들 이제 공론화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좀 중요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역시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 스트레스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나 자신의 삶의 건강, 나 자신의 삶의 질, 그렇죠?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질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지만, 나를 위한 거로 봐서 타인을 위한, 아니면 어떤 관계를 위한, 아니면 뭐 이렇게 집단, 공동체 이런 거를 위한 내가 스트레스를 잘 소화하고 겪어야 이 다른 사람 관계 공동체가 영향을 받고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게 요즘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는데 나 건강하고 내 스트레스 줄이는 데에만 관심이 많아. 근데 물론 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되는,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타인이나 관계나 공동체에 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남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내 스트레스를 바라봐야 된다. 그런 걸 요번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 어려운 넘어짐을 경험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강한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우리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내 일하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오고 가고 내가 마주치는 사람에게 내가 해를 끼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더 잘 생존하고, 그렇죠? 이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것이죠. 원시시대를 생각하면 그때 적절한 스트레스가 나에게 와야 맹수가, 사자가 다가올 때도 잘 피할 수 있고, 적절한 스트레스가 와야 내가 다른 짐승을 사냥할 때 더 힘을 낼 수 있고 사냥을 잘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적절한 스트레스가 와야 내가 생존하고 우리 식구가 살아남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는 필수품이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잉이 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예전에는 이거 과잉이 되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걸 몰랐죠. 그런데 옛날에 마음고생으로, 어려움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의 원인이 사실은 이 스트레스 과잉이라는 거를 이제 용어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 많아지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이 자꾸 더 많아져.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 확 왔다가 싹 사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왔다가는 안 가, 지속이 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긴장하게 돼야 되잖아요. 뭐 일을 할 때 뛰기 전에 긴장한다든지, 뭐 할 때 심호흡을 하고 하는, 이거 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올렸으면 이제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완될 틈이 없이 계속적으로 힘든 스트레스 장애가 이제 스트레스적 상황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니까 그것이 내 몸 전체를, 내 정신 전체를 장애로 이끌어 가버리는 그런 이제 비극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과잉되면은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주고, 아까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 사람의 정신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를 잘 다뤄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건강을 위해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제일 중요한 가정, 나의 식구들, 어린아이들,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 사무실 내의 사람들, 내가 오고 가며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그런 사람에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적이고 무서운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소위 죄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를 보니까 그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하타트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죄, 하타트. 여기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의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intentional sin. 의도한 죄. 그 다음에 unintentional sin. 의도하지 않은 죄. 그 의도한 죄는 뭡니까? 의도한 죄는 내가 도둑질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그냥 힘들게 이렇게 이제 내가 딱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이고, unintentional, 의도하지 않은 죄는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속죄 같은 거, 죄를 사한 의식을 할 때 요 이본에 대한 의식도 별도로 행했습니다. 엄격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게 있죠. 내가 요 1번은 내가 알고 지은 과실 이런 거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고 또 한 제사를 또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모르고 지었던 그 나의 과실 이런 것들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했던 거 나도 잘 모르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그거를 사하기 위한 속죄 의식이 있어요. 그 의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의도하지 못한 많은 행동들 중에서 상당수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많을 수도 있고요. 치명적일 수도 있고 무시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식을 못하면 모르죠. 우리가 있는 이 공기도 지금 우리는 인식을 못하면 깨끗하지만 만약에 어떤 정밀한 어떤 그런 렌즈나 뭘로 보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입니까? 막 그냥 먼지가 떠돌아다녀, 미세먼지가 다녀, 막 그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보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남에게 전달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것이 내 스트레스 때문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내가 잘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내가 넘어설 수 있어야만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저질러지는 그런 해를 없게 하지는 못하지만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누가 감기가 걸렸다. 식구에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은 감기가 싹 돌죠. 아기가 감기가 걸리면 엄마도 돌고 아버지도 돌고 식구들이 또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그 아버지 엄마가 그 식구들이 학교에서 직장에 또 감기를 퍼치지 않습니까? 전달되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이렇게 전달돼서 부정적인 힘을 미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잘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몸이야 내 몸 하나 아프면 나만 고생하면 되지만 스트레스는 내가 그것을 잘 못 다루면 나도 모르게 내 식구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 위기 상담이라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상담할 때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 크라이시스. 우리 위기 카운셀링. 위기 상담을 할 때 반드시 내가 어떤 위기를 갖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위기가 전이된다. 트랜스퍼런스, 전달되는 거예요. 전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에 뭐가 있으면 췌장에 전이가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스트레스가 있는데 나에게 위기가 있는데 위기라는 말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걸 위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이 위기가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잘 치료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무서운 전염병
그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뭡니까? 사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으려면 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관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조절하고 그것을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요즘에 성숙해져서 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뭐 위기에 있는 사람, 스트레스 속에 있는 사람이 식구면 그 식구들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라면 정말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직장의 부장님이라면, 내 직장의 사장님이라면 그 우리 직장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지죠. 물론 그 성숙한 사람은 잘 표시를 안 내죠. 잘 표시를 안 내죠. 그렇지만 표시 안 내는 거는 뭐 성숙하지만 그 사람도 unintentional하게 자기도 모르게 표시가 나게 됩니다. 물론 덜 성숙한 사람은 막 표시가 나죠. 그냥 막 아침부터 책상 확 집어던지고 이제 그러나 그런 걸 안 하고 자기 조절이 강한 사람 표시를 안 냅니다. 안 내는 가운데서도 자기도 모르게 또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표시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일을 많이 저지르지 않겠지만 표시를 안 내더라도 나도 모르게 남에게 조금씩 피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영향을 회사에 뭔가 환자가 있으면 온 회사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 우리가 넘어지고 힘드는 큰 고통의 얘기들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거를 제로로 다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삶의 문제, 정신의 문제는 확 그냥 뭐 수술처럼 도려낸다거나 확 그냥 약으로 다 죽인다거나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텃밭에 식물을 키우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런 다른 것들도 그 같이 얽혀서 자라기 때문에 잡초를 뽑으면 파까지 같이 뽑혀 나온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없앤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다루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꾸준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삶과 함께 존재와 함께 스트레스는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같이 나가야 되지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조절하고 인식하는 상태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만약에 스트레스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스트레스를 다루지 못하는 부모님이 집에 있다면 아이들은 미성년자라 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전이가 되고 그 아이들의 성격 형성, 어렸을 때 성격이나 뇌가 형성이 쫙 되잖아요. 그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문제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넘어짐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도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힐 수도 있음을 명심을 해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경지가 높은 사람이죠. 어떻게 내가 지금 큰 어려움 당했는데 주변 사람에게 피한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저 같아도 당장 큰일 당했는데 어떻게 뭐 남 다 신경 쓰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약간 그 최고의 어려운 시기만 지나면 내 인식이나 내 생각이 돌아오거든요. 그런 때는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어쨌든 내가 조금이라도 이것을 잘 이걸 견뎌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런 마음 가지는데 그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만 행사하는 이게 폭력이 아닌 거예요. 뭐 직접 남을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리고 내 정신에 어려움이 많아서 내 정신의 문제를 내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표출이 될 때에 그것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폭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해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만약에 우리 식구 집안에서 말이죠. 이렇게 부모님, 아버님, 어머니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가장 피해를 입는 게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제로화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같이 안 살면 돼요. 이렇게 당분간 어머니,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심한 고통의 시간이다. 그럼 당분간 안 만나면 제일 좋죠. 어디 친척 집에 가서 살거나. 근데 요즘에 뭐 그런 일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지 스트레스를 제로화 시키고 남에게 피해를 제로화
시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혹은 식구들에게 말이죠. 이제 내가 사실 이래, 요즘에 이런 일로 내가 좀 힘들어. 아니면 남편에게, 부인에게 내가 이런 일로 힘들다고 얘기. 아이들에게도 사실 내가 이런 부분으로 힘들거든.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에게 본의 아니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건 내 본심이 아니야. 아닐 거로 믿어줘. 이렇게 미리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정말 성숙하고 좋은 것이죠. 물론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좀 불안해집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힘든 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듣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은 장점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은 하죠. 우리 어머니가 힘들대, 우리 아빠가 힘들대 그러면 아이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적절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지 그 아이들을 파괴하는 스트레스가 되진 않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 생활을 신실하게 잘하는 것은 정말로 좋고 건강한, 정신 건강에 좋은 일, 삶에 아주 윤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불문하고요, 종교 얘기를 불문하고요, 삶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사실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 주변, 내 식구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상황을 얘기를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제가 외국 잡지에서 그걸 확인했는데, 서로 어떤 종교 형태든지 누군가 아플 때, 힘들 때 옆에서 기도해 주고, 또 아픈 사람도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는 확률이 25%에서 30%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그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이런 신앙적인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앙적인 대화나 기도를 부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화하고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 혼자만 참으면 저 사람은 훌륭해, 어쩜 그렇게 혼자서 그 어려운 일을 잘 참아낼까, 그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얘기한 unintentional하게 나도 모르게 정말 남들에게 독소를 나눠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하는 거, 나에게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 여보 내가 이런 게 좀 힘든 게 있어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좀 스트레스가 조금 최소화되고 또 남에게 가게 되는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는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 호르몬이 슬하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도 그런 부분은 많겠지만 아주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참고 여거하는 게 없습니다. 금방 터지는 스타일. 그러니까 괜히 위험한 요소가 많죠. 이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확 터질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불행 중에 다행인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확 터지는 좀 인격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사실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 실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터지는 그런 부족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어린 저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아가지고는 엄마가 지금 최근에 이런 일이 힘들거든, 기도 좀 해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니까 어머니가 엄마가 이런 거 힘들어, 너희들이 기도 좀 해주겠어. 그러면 이제 어리니까 기도하는 거야. 밥 먹을 때도 기도한다거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라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또 우리 일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이 기도해준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이 됐단다. 그럼 우리도 어린인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일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저희에게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굉장히 그것이 굉장히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렸을 땐 그런 걸 몰랐죠. 또 청년 때도 그런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때 그것이 어머니가 뭐 지식이 많거나 이런 성숙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런 그 신앙으로 부탁하는 모습, 그것이 굉장히 좋았다는, 정말 불행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다행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지금 저에게도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런 것, 어머니가 기도하자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또 잘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아주 흐뭇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적도 있어요. 어느 누구가 어머니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우리는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어머니가 우리한테 부탁을 해. 얘들아, 꼭 기도 좀 해줘. 저분이 이거 얼마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구나. 그럼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도 어린 마음 막 기도하면 막 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어느 날 돈을 받았어요. 그래, 어머니가 우리 막 돈을 받았단다. 얼마. 큰 돈도 아닌 것 같아. 근데 받았단다 그러면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이렇게 기념으로 먹어. 우리 기도 많이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생각하니까 나눈다는 거, 우리가 쉐어링이죠. 함께 쉐어, 분담하는 건 아닙니다.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쉐어링, 이렇게 이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희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을 때 함께 나누는 가운데 서로 그거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이렇게 신앙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러한 막 포화 상태에서 나를 그냥 막 뒤집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산산이 분산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제가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 아닙니까? 이 특전사는 공수부대 복장을 하면 누구든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했고 누구든지 1년에 4번 낙하산을 뛰게 돼 있어요. 근데 특전사라 하더라도 조금 물공수라고 그래서 조금 편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 같은 거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오리지널 팀에서 이제 전사로서 일을 했는데 편하게 요리 식당에 일을 한다거나 운전 일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누구든지 특전사의 제복을 입으려고 그러면 1년에 4번을 낙하산을 뛰어야 됩니다. 근데 낙하산을 타고 쫙 이렇게 우리가 내려오는 거 테레비 보면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낙하보다는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낙하산이 이제 딱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땅에 떨어질 때 사람이 땅에 닿는 순간의 충격은 굉장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F=ma죠. A가 가속도인데 M은 질량이죠. 땅에 팍 떨어지는 순간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차끼리 부딪히면, 내가 가다가 부딪히면, 내가 60km로 가다 부딪히면 갑자기 60km에서 제로가 되는 거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60이 되잖아요. 부딪히는 순간 나는 60이라고 하는 가속도를 그대로, 힘은 이제 그대로 뿌렸으니까 60이라고 하는 가속도가 내 체중하고 붙으니까 다리가 부러져. 이 낙하산이 땅에 닿는 순간에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넓적다리 쪽 대퇴부라고 하나 그쪽 뼈가 부러지는 수도 있고, 정강이 뼈 밑에 부러지는 수가 있고, 그래서 대퇴부가 부러지면 거의 6개월 1년까지 갈 수 있고, 넓적다리가 부러지면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부러져서 병원 갔다 오는 사람 참 많아요. 사실 그때는 한번 부러지길 다 기다렸죠. 그럼 병원 가서 쉬다 오니까. 근데 안 부러질 수 있도록 평상시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낙법을 하는 겁니다. 낙법이라고 해서 무술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낙법이 아니고, 그렇게 그건 어렵지만, 낙하산 타고 내려올 때는 땅에 이렇게 닿는 순간에 탁 쓰면은 부러지는 거예요. 아니면 낙하산 성능이 좋으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은 딱 요걸 당기면은 땅에 떨어질 때 속도 확 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뛰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확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 뒤꿈치,
그 다음에 무릎, 엉덩이, 요것이 동시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닿는 순간에 몸을 낙복 싹 한 바퀴 돌면서 땅에 딱 떨어질 때는 여기에 땅에 닿는 순간에 F, 이 그 힘이 확 분산. 그래서 안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낙법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탁 도는 게, 그거를 수도 없이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다리 부러진 사람들이 이제 적은 것이죠. 분산, 충격이라고 하는 건 분산이 중요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모아서 나 혼자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힘들다는 것을 상대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의 양이 분산되는 거예요. 전이가 아니고, 전이는 나빠요. 전이. 예? 전이는 이제 위험한 거예요. 전이는 뭡니까? 전이는 그냥, 이거는 트랜스퍼런스, 다른 사람의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그대로 폭탄 이만한 덩어리를 다른 사람에게 탁 주는 게 전이잖아요. 더 키워서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분산, 이거는 다른 겁니다. 분산은 이만한 거를 싹 한 바퀴 돌림으로 인해서 갑자기 없던 걸로 만들 수도 있고, 100으로 왔던 것을 10으로 줄일 수도 있는, 이게 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또 좌절이나 큰 고통도 나 혼자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장애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 힘든, 장래 아이들의 성격까지 바꿔버리는 위기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폭탄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걸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가운데, 이해를 양해를 구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분산되는 그런 의외의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를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제로화시킬 수는 없어요. 무효화시킬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큰 양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성숙한 요령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병들게 하지 않는, 내 주변 사람을 또 다른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 그러한 중요한 길로 가게 된다. 뭐 그런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질 때에 그 넘어지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분산의 요령입니다. 우리가 군대 용어 하나 더, 별로 안 좋은, 근데 발목지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뢰가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지뢰 중에 M14인가? 14, 제가 정확하게 몰라. 이런 지뢰 용어가 있어요. 제가 정확한, 요게 발목지뢰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냐면, 그냥 분각, 콜드크림 각, 그 정도, 그냥 조그만 합니다. 이제 곽 하나, 화장품과 하나 정도 크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요걸 밟고 빵 터지면 사람의 발목만 탁 나가요. 왜 기왕에 조금만 더 크면은 사람 전체가 날아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거 보면 뻥 터지면 집 하나도 날아갑니다. 또 탱크도 날아갈 수 있어요. 뭐 빌딩도 날아갈 수 있지만 굳이 발목만 날아가면 뭐 조금만 더 키우면 큰데. 근데 발목만 날아가게 하는 것도 요령이, 어떤 큰 전략이 있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아닌데 무슨 말입니까? 전우 중에 누군가 발목만 나가면 이 전우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전우를 버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거의 반은 죽었으면 적군이 쫓아오니까 잘 가게 이렇게 하고는 놓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발목만 다쳤으니까 아직 살아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끌고 가려면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들고 가야 되겠죠. 속도가 늦어지고 다 잡힐 수가 있게 되고 작전의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발목지뢰가 사용된다고 그래요. 정확한 정답은 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목 하나 다치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작전에 어마어마한 그 지장이 초래되고 결국은 그 팀이 일하는 것 자체가 불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발목 하나 나가면. 그런 것처럼 나 하나가, 이 사회 구성원 나 하나가 스트레스에 힘든 것 때문에 이것을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리면 나 하나로 인해서 사회는 모두
organic, 유기적인 존재자가 existence. 모든 존재는 유기적인, 다 이유가 있는 그런 유기적 존재가 되는 거죠. 다 서로 간에 연관을 가지고 있는, 서로 간에 인연을 가지고 있는, 서로 간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려운 발목을 다치고 한 사람이 어려운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유기적 관계에서 병들어 버리고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내가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다뤄야만이 나의 자녀들, 나의 식구들, 나의 배우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더 멀리 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스트레스, 나의 절망, 나에게 다가오는 분노, 이런 표시들이 함부로 표시되고 다뤄지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주변에 예기치 않은 많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병들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대해야 되고, 가능하면 대화, 내가 내 잘못이 있으면 미리 언급을 하자. 나의 어려운 상태도 미리 언급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자.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도움을 구하고 또 신앙 있는 사람은 기도를 요청하자. 그렇게 나의 도움을 쉐어링, 자꾸 여기저기 나누면, 요즘에 공유 좋지 않습니까? 공유, 좋은 거 있으면 공유 탁 누르면 착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쉐어링 하게 되면 참 공유, 영화배우 이름도 공유가 있던데 참 이름 좋은 것 같아요. 공유. 자기의 연기를 공유해라. 얼마나 좋아요. 공유하게 되면, 쉐어링 하게 되면 내가 받고 있는 큰 어려움들도 더 적어질 수가 있고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넘어설 수도 있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